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논술 마스터 클래스 수업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자료들은 일단 이제 논술 마스터 클래스 내용 요약이 있습니다. 내용 요약은 30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내용들이죠, 이거는. 그래서 쭉 리뷰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외워주셔야 할 그런 내용들이고, 이 내용에도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계획하기, 이렇게 항목별로 조금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요약을 해보았고요. 논술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교육 사례에서 어떻게 되는지 요 사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요약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각 항목들을 전부 다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사례를 넣어놨어요. 지문에 사례가 나왔을 때 알아차리셔야 하기 때문에 사례가 있고 끝에는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2번도 보시면 예를 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 요약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30가지의 주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기 쉽게. 자, 그래서 일단 1번에서 10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 자율성, 창의성, 그 다음에 장학, 뭐 이런 내용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1번에서 10번, 그 다음에 11번에서 15번, 15번에서 20번, 그 다음에 20번에서 30번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누어 두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요 페이지, 요 내용 요약 제일 끝에는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1번부터 30번까지를 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30가지 내용 요약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두었지만 또 30가지 내용 요약도 이렇게 1번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보셨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통해 배움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연하게 조직된 교육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갈 키워드로는 놀이중심, 유연성, 교육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0가지의 주제를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렇게 표로 또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30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 자, 요 30가지 내용 요약에 대한 정리표가 제일 끝에 페이지에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연습 문제는 20제입니다. 논술 20제인데, 자, 선생님들께서 이 논술을 쓰실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원래 이제 실제 쓸 때는 이렇게 한 줄을 띄우는 게 아니지만, 가독성, 알아보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씩 띄워두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쓰실 때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굉장히 명료하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자, 육하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두 갈씩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두 갈씩에 맞게 써주시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서답식 답안도 마찬가지고 논술 답안도 마찬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내 답안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답안이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묻고 있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채점진이 알겠지 뭐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안 쓰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답안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답안지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쓴 말이라도 각 항목마다 다 채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쓴 얘기라도 1번에 쓴 얘기라도 2번에서 묻고 있을 때 또 쓰는 거예요. 각 채점 루브릭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무 중복되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1번에서 묻고 있는 문제 1번에 답 쓰고 2번에 묻고 있는 문제 2번에 답 쓰고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확한 채점 루브릭을 교수진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출제진. 그리고 이제 출제진들이 들어가고 나서 2주 뒤에 문제 검토하는 검토위원들이 또 들어갑니다. 모두 다 물론 대학 교수진입니다.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루브릭, 채점표를 만드는 것은 출제진들, 그리고 문제 검토위원진들, 이 두 팀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채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원장들이 그게 뭐 채점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대학 교수진이 만듭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나 문장 구성은 필수적입니다. 문장을 막 아무렇게나 쓰고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합격자들의 답안을 보시면은 아, 붙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6하원칙에 반드시 맞게 두 가지식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합격할 수 있다는 루머를 믿고 선생님들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쓰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간략한 문장으로 써놓은 거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요약과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 전체 답안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 요약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점표, 채점 루브릭을 내려보낼 때는 키워드를 반드시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간 6하원칙에 맞는 문장의 사례들 딱 20문제에 대한 사례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0가지, 아까 그 표하고 다릅니다. 내용 요약은 딱 30가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30가지에 대한 내용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00가지 사례를 다시 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100가지 사례를 추린 거에 대해서 여기 요약이 있고 다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100가지 사례에는 시의사, 예자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논술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안전이 나올지, 그 다음에 뭐 놀이가 나올지, 또 뭐 아동복지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에 100가지 사례를 또 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논술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1번 주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주제 내용을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계획을 하기. 자, 이 교육계획은 과거의 교육계획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과거에는 교사 중심으로 타일러식의 그런 교육계획을 만들었다면 지금 아니야. 아이즈너. 아이즈너는 표현 목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의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유연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목표를 딱 만들어 놓고 목표에 충실한 그런 수업 내용을 전개하고 나중에 결과에 가서 평가해보는 그런 목표였잖아요. 지금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계획의 유연성입니다. 자, 이거는 아이즈너의 표현 목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아이즈너의 표현 목표.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주의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아이들의 행위와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즈너가 이야기한 표현 목표이기 때문에 계획의 유연성,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간 및 주간 계획 뭐 이런 거 세우는데 옛날에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부분 수업, 연계 수업, 올데이 막 이런 거 계획안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과정 안에서 우리 해설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간 계획은 기관의 철학, 지역사회의 특성, 유아 개인의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설서에 나와 있죠?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계획, 월간 어디 갔나? 월간이나 주간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주간 계획은 유아의 관심에 맞추어서 관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큰 틀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자, 보통 이제 많은 유치원들에서 연간하고 주간 이 정도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연간, 주간입니다. 일일이나 월간 많이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간하고 주간 이것만 좀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놀이 시간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놀이 시간을 짧게 이렇게 막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데 길게 놀이 시간을 한 번에 길게 주는 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놀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놀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놀이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례. 자, 이렇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준호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가 확장되고 있어요. 교사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죠. 애들이 참여하면서 놀이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9 개정 놀이 과정의 교육 계획은 교사는 놀이를 관찰하면서 유아가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질문도 던지고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계획된 미리 계획한 그런 교육 계획 이런 건 없잖아요. 교사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2019 개정 놀이 과정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계획입니다. 유아의 관찰, 유아 중심 여기에 근거해 있습니다. 자, 요약 보시면 교육 계획은 여기 보시는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아의 놀이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놀이 시간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조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 표랑 이런 것들을 쭉 간략하게 또 리뷰를 할 거고요. 자, 여기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자, 우선 앞부분은 2019 개정 놀이 과정 관련 내용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교사 역할이 옛날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사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보시면 놀이 중심 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지식 전달자에서 관찰자, 지원자, 상호작용의 파트너 이런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유아의 자발적 학습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 학습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역할 이것이 교사 역할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의 주요 역할은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자, 유아의 관심 수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여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구성주의에서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놀이를 지원하는 지원자.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호작용의 파트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관찰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놀이 재료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경 제공자. 그 다음에 놀이를 지원하는 지원자.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의 종류는 질문, 제안,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 상호작용.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할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교사는 가르치는 교수자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관찰자, 환경 제공자, 놀이 지원자, 상호작용의 파트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교사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간 배치할 때도, 그 다음에 내일 일과를 만들 때도 반드시 끝날 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내일 무슨 놀이 하고 싶니? 이런 거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반성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해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을 가지고 계획된 활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사의 역할은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 공동체, 학부모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수나 동료 간의 협력, 학부모와의 협력, 이런 학부모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놀이 기록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교사의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학습 공동체라든가 동료 간의 협력, 그다음에 학부모와의 대화라든가 소통, 놀이 기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약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자, 환경 제공자, 놀이 지원자, 상호작용 파트너
기록자 이런 역할을 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유아 중심적인 사고나 전문서 개발, 반성적 실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키워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놀이중심의 유아평가는 일상적인 놀이활동, 자, 일상적인 놀이활동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이제 표준화 검사. 자, 요거 표준화 검사나, 그 다음에 이제 포멀 어세스먼트, 이게 테스트 어세스먼트, 이게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포멀 어세스먼트는 이제 형식적인 평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좀 조그만 평가고, 하나하나 조그만 평가고, 이렇게 어세스먼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를 종합평가, 발달 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표준화 검사, 형식적 평가,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놀이중심 평가는 일상적인 놀이와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평가다. 평가 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요 평가 방법으로는 주로 이렇게 이제 뭐 표준화 검사라든지 공식적인 평가, 형식적인 평가 이외에 다른 것들, 관찰, 포트폴리오,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놀이 기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작품,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체크리스트나 이런 방법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지속성, 맥락성, 객관성, 윤리성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막 떠들고 다닐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맥락성, 요거는 유아의 행동을 일어난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객관성, 주관적 평가도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객관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유아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평가의 활용, 교육과정 계획 및 수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유아를 지원해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자기평가를 위한 자료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유아평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중심 유아평가 요약해 놓은 거 보시면, 자, 놀이중심 유아평가는 자연스러운 놀이와 일상생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활동,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런 속에서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계획, 개별 유아 지원, 부모와의 소통이나 면담, 이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유아평가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도 먼저, 이제 서론처럼 쓰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보시면 육하원칙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어라든지 주술 관계가 일단 굉장히 일치해요. 뭐, 나는 무엇을 했다. 이게 이제 주어와 수어잖아요. 자, 놀이중심 유아평가는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주술 관계가 명확해야 되니까 주어, 뭐뭐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유아평가는 과정이다. 요게 이제 일치하잖아요. 요 유아평가에 대한 설명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 문장이 주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문장의 요소들을 자꾸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문장들을 좀 보시고 따라 써보시기도 하시고 요 뭐 2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논제입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평가. 자, 아까는 이제 유아평가였고요. 자, 여기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평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육과정 운영평가는 놀이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평가가 뭐지? 막 이러실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놀이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나? 이걸 잘 점검하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평가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아평가도 해야 되지만은 교육과정 운영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자, 교육과정 운영평가의 주요 영역으로는 주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놀이 환경, 일과 운영, 교사의 역할, 상호작용, 가정연계 뭐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자, 교사의 역할은 교사가 관찰자, 지원자 뭐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연계가 잘 되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 방법으로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전문가평가, 부모평가 이런 평가들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결과평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 볼 수가 있고,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 정책이나 방향 설정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 자, 이거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개선,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환경 개선, 정책 수립 이런 거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고 자기평가, 가정, 지역사회 연계, 동료평가 뭐 이런 것들도 누리과정 운영평가의 방법 하나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는 유아에게 일관성 있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가정, 지역사회 연계 왜 하라 그러죠? 아이들한테 일관성 있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가정연계. 가정연계는 왜 중요합니까? 가정연계는 일관성 있는 교육 경험의 제공, 그리고 유아 발달에 대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또 우리 유치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정연계가 중요한 이유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 가정연계는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유아에 대한 발달을 종합적으로, 유치원에서는 일부잖아요. 집에서 어떤지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유치원에 자주 오실 수도 있고 유치원에 참여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역사회 연계, 뭐 기관 운영, 그다음에 유아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가정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관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고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정연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연계의 방법으로는 가정통신문, 부모교육, 부모 참여 수업, 개별 면담, 온라인 플랫폼. 자, 가정연계의 방법들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정통신문 이런 거를 통해서 유치원의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놀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활용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 유아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가정연계의 방법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가정연계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의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연계 방법으로는 현장학습이나 지역사회 인사초청, 지역행사 참여,
지역기관과의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연계 방법으로는 현장학습, 지역인사 초청, 지역행사 참여, 지역기관과의 협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인이라든가 예술가 이런 분들을 다 만날 수가 있고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연계 방법, 지역연계 방법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교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도 항상 힘써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약 자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유아에게 일관성 있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키워드로는 가정통신문, 뭐 부모 참여 수업, 개별 면담, 온라인 플랫폼. 자, 일단 가정연계, 지역사회 연계 나오면 이런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에서도 사실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놀이를 통한, 자, 요즘에는 인성교육을 또 놀이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주로 놀이를 통해서 가치교육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자, 일단 인성의 중요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평생 지속될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 인성은 중요하다. 자, 인성교육을 통해서, 유아 시기 인성교육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습득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기초 인성 형성, 사회성 발달, 정서 조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특별히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친구들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그런 내용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들 보시면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배려, 뭐 협력, 존중, 나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질서, 효 요거 내용을 또 어느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이 있죠. 자,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으로는 역할놀이, 협동놀이, 규칙 있는 게임, 자연놀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놀이, 협동놀이, 규칙 있는 놀이, 자연놀이.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논술에 나왔을 때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할놀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협동놀이. 역할놀이와 협동놀이는 또래와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 있는 놀이, 규칙, 질서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자연놀이를 통해서 생명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사의 역할,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은 모델링. 자,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델이 되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 행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 가정연계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요약. 자, 유아 시기의 인성교육은 평생 지속될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평생 지속될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치를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키워드. 자, 기초 인성 형성이 필요하다. 유아 시기에는 사회성 발달, 정서 조절,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방법으로는 역할놀이, 협동놀이, 규칙 있는 놀이, 자연놀이 등이 있고 교사의 모델링과 가정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놀이를 통한 가치교육의 의미와 방법입니다. 자, 아까
놀이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가치교육의 형태로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여기 가치교육을 다시 독립시켰습니다. 가치교육의 의미와 방법 보시면, 놀이를 통한 가치교육은 유아가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를 통해서 중요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치 문제를 터득하는 거예요. 자, 가치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크게 개인적 가치, 관계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가치로는 자기 존중,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관계적 가치로는 배려, 협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로는 공정과 평등이 있습니다. 자, 가치교육의 의미. 자, 가치교육의 의미를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가치교육을 놀이와 연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개인적 가치 교육을 위해서 자유놀이, 자유선택 활동, 자유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책임감도 기르고 자기평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가치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 관계적 가치를 터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역할을 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규칙 있는 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정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터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놀이를 통한 가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교사는 놀이를 관찰하면서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관련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이를 관찰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놀이한 다음에 반성적 대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겠습니다. 자, 놀이를 통한 가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유치원에서 가치 관련 놀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정과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약 보시면 놀이를 통한 가치 교육은 유아가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를 통해서 가치관이라든가 우리 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치 문제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 활동과 연계해서 개인적, 관계적, 공동체적 가치를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인성교육 할 때도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입니다. 자, 인성교육 방법은 사실은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놀이를 통한 가치교육의 형태로 또 인성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 자연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생명 존중, 환경 보호, 정서적 안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 존중 의식이라든가 정서적 안정, 환경 보호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교실에서만 막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오래 갖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약간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주요 활동으로는 숲체험, 생태놀이, 텃밭 가꾸기, 동물 돌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책임감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관찰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 생물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아이들이 잃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자연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협조가 필요하고 자연에 밖에 자꾸 나가려면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생태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들을 길러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약.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은 유아가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생명 존중, 환경 보호, 정서적인 안정, 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자연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키워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키워드입니다. 숲 체험, 생태놀이, 텃밭 가꾸기, 동물 돌보기, 그 다음에 가정 지역사회 연계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